영남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7월, 8월 토픽 특강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3주차 화요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는 현재 유형 11번에서부터 12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11번 유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1번 유형은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찾는 것이고요. 28번부터 31번까지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앞서서도 등장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앞에서도 이런 괄호 안에 넣는 문제가 존재했지만 28번부터는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전략 및 예상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략 및 예상은요, 텍스트가 길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면서, 텍스트는 길지 않아요. 어려운 어휘는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빨리 읽으면서, 훑어보면서 빨리 읽으면서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을까? 예술인지 어떠한 것에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빈칸 부분에 답가지에 제시된 내용을 하나씩 넣어보면서요. 앞뒤 문장과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빈칸이 있는 문장 주변에는 문장 앞뒤에 접속 부사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접속 부사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그래서, 그렇지만,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접속 부사나 지시형용사는 이그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그저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지시형용사 이유를 나타내는 문형이 사용되었을 때, 또 이유를 나타내는 문형이 사용되었을 경우,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왜에 대한 대답, 뭐으려고, 동사 으려고, 목적 때문에, 어서 때문에, 그리고 어서 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유를 나타내는 문형입니다. 이러한 문형이 사용되었을 때 이것은 정답을 찾는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빈칸의 내용이 앞뒤 문장에 포함된 명사를 풀어쓰거나는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풀어쓰고 있습니다.
풀어 쓰다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한다 라는 뜻이고요. 부연 설명을 한다 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연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8번부터 31번까지의 우리 문항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갈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기업들의 유연 근무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 회사입니다. 유연하다라는 것은요. 유연하다는 부드럽다. 고정된 것이 없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라는 표현이 되게 됩니다. 유연 근무제입니다. 근무제는 일을 하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혹시 회사에 다닙니다, 일을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죠. 이렇게 된 것은 고정된 근무제입니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유연근무제라는 것은 자기가 출근 시간을 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을 할 수 있겠죠. 11시에 출근하면 8시에 퇴근할 수 있겠죠. 자기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근과 퇴근을 하는 것을 유연근무제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회사들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개인의 여건, 환경에 따라서 여건, 환경과 상황 따라서 무엇을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법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제도인지 뒤에 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주 5일 전일제 근무 대신 기존의 보통 회사에서 기존의 보통 주 5일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일제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전일제. 이게 바로 전일제네요. 전일제.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에 회사에 근무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렇게 안 하고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장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집에서도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학교 교실에서만 학교 수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교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우리 1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교실에서 수업을 할 것인데 지금은 어때요? 근무 시간, 선생님, 지금 몇 시예요? 아침, 새벽 6시예요. 6시에 일을 해요. 6시에 이렇게 녹화를 해요. 요일, 오늘은 화요일 아니에요. 화요일일까요? 수요일일까요? 이렇게 근무 시간, 요일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죠? 미리 이렇게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생님은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난 뒤에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근무제의 특징은 유연근무제는 시간당 임금과 시간당 1시간에 얼마 돈을 받을 수 있어요. 4대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4대 보험은 국가가 대한민국이 한국이라는 국가가 노동자,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4대 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료보험, 병원에 갈 때 보험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좋은 의료 서비스,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보험이 있어서 병원비가 다 싸요. 미국에서는 아이 낳으면 1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몇 병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의료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러한 4대 보험이 있게 됩니다. 의료보험은 병원에 가는 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내가 지금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면 3개월 정도의 돈을 국가에서 저에게 줍니다. 생활비를 줘요.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다음 산재는 다쳤어요. 그래서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야죠.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 치료비 무료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일을 할 것 같아요? 그죠? 보통은 나이 들어서 70살, 80살까지는 일을 하기 싫겠죠.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돈을 벌었던 것들을 국가에 예금 적금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그 돈을 잘 모아서 잘 운영을 해서 그래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이가 들었을 때 65세 이상, 70세 이상이 되면 매달 돈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국민연금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용 등급에 그래서 이런 4대 보험, 그런 고용에 대한 것들, 이런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복지 혜택이라고 하게 되죠. 복지 혜택. 이런 복지 혜택이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정규직은 정식으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 아르바이트 아니에요. 진짜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연근무제 보통 월요일, 금요일 9시, 6시 일을 하는 그런 전일제 근로자가 아니고요. 유연근무제, 아르바이트처럼 시간을 딱 정해놓은 것이 없이 좀 바꿀 수도 있고 혹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일하는 사람과 사장님이 함께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where 이런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죠. 일하는 장소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근무 시간 요일도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즉 근무 형태를 어떤 형식으로 일을 합니까를 자유롭게 쉽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고용 등급의 상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요. 아까 정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규직의 반대가 되는 것을 계약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에 있으면 계약직, 정규직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고용 등급 정규직이 먼저 계약직이 나중에라는 이런 위아래에 대한 계급 등급을 1등급, 2등급, 1, 2, 3등 이 사람들은 3등이에요. 3등 열심히 하는데도 3등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게 유연근무제인가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다음 2번 회사의 규모와 직원의 수를 정하는 아니죠. 유연근무제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어려워서 일을 그만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회사의 규모는 회사의 크기와 크기가 크다, 작다, 직원의 숫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일하는 장소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4번 근무에 따라 급여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여기에서는 급여의 방법, 근무에 따라 급여의 형태, 돈을 받는지 카드를 받는지 그런 급여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8번 정답은 3번 근무 형태를 장소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근무 시간, 요일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근무 형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29번 한국의 전체 부부 남편과 아내의 10명 중 10쌍 중 4팀은 맞벌이 남자도 돈을 벌고 여자도 돈을 법니다. 6쌍은 홀벌이 6팀은 혼자서 돈을 법니다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맞벌이 부부란 부부 모두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돈을 벌고 있는 부분을 말하며 홀벌이 부부는 그 중에 한 사람만 일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월 평균 소득액은 532만 6천 원으로 홀벌이 부부보다도 많다. 근데 홀벌이 부부보다 1.4배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와 홀벌이 부부는 소비 패턴, 돈을 쓰다, 물건을 사다.
돈을 쓰다, 물건을 사다가 소비 패턴입니다. 이런 소비 패턴에서도 자, 봤더니 1번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차이가 있다, 없다, 그죠? 다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뚜렷한 차이, 정말 다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은 비슷한 경향, 비슷합니다가 되죠. 비슷하다. 4번 동일한 증가율 증가했어요? 아니요. 감소했어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래서 2번 땡, 4번 땡. 자, 소비 패턴에서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부부는요. 전체의 지출의 13.2%를 어디에 써요? 맞벌이 부부는 돈을 씁니다. 지출 13.2%를 자녀 교육비, 어린이들, 아이들 교육하는데 투자하다, 돈을 씁니다. 로 나타났는데 이는 홀벌이 부부보다 2.9%나 높은 수치입니다. 높은 숫자입니다. 수치는 숫자, 수는 숫자를 의미하고요. 투자는요, 돈을 쓰다. 투자는 돈을 쓰다라는 표현이 되게 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교통과 통신비 지출도 역시 홀벌이 부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벌이 부부보다 맞벌이 부부가 돈도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벌고 그리고 교통비, 통신비 높고 부부보다 2.9% 돈을 더 많이 쓰고 아이들 교육에도 엄청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과 4번은 될 수 없죠.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상반되는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의 생각은 A의 생각만 있고요. B의 생각은 B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A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반대되는 결과. 매일매일 만나면 싸우고 이런 것을 반대되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게 될까요? 맞죠? 1번이죠. 뚜렷한 차이를 보이죠. 왜요? 숫자도 다르고 교육비. 상반되는 결과라면요. 만약 상반되는 결과라면 맞벌이 부부는 이렇게 자녀 교육비, 통신비, 교육비를 쓰는데요. 홀벌이 부부도 그러면 자녀 교육비랑 통신 교통비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상반되는 결과면 홀벌이 부부는 이게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상반되는 게 아니고 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9번, 28번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시험에서 선택하는 그런 시험 예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쉬고 돌아와서요. 30번과 31번 문제를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쉴게요.